네, 38일 만에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2100포인트를 계속 터치하면서 오르듯 말듯 굉장히 애를 태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21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문자샵 파라나 그리고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김동엽 대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글이 왔는데요. 뭐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죠. 예. 헐키 동엽이 형이 설마 뭐 이렇게 그만큼 또 팬이 많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사실 이 숫자가 일단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100선을 돌파했다라는 거 어떤 네. 떨어지는 숫자 때문일지 아니면은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종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드라마도 이런 대본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정확히 2100선을 찍으면서 11월 첫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9월 중순 이후에 2100선을 계속 도달하려고 5번째 도전 만에 오늘 도달이 됐다라는 게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렇죠. 일단 기술적인 의미는 241선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추세가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지난 7월 초 이후에 시장이 큰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으로 다시 원상 회복이 됐다라는데 이제 오를 수 있는 교두보를 진짜로 마련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준비된 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예, 오늘 일단은 날짜가 중요한데요.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계절적인 영향을 보면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시장이 좋아요. 네. 최근 8년, 9년 동안 지표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4월이 지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까지 장이 2100선 도달을 못하고 조금 힘겨웠다가 딱 날짜가 바뀌면서 11월이 되니까 편서풍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오늘 강세가 시작되는 첫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금 표를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정치 경제적인 역학관계상 12월부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최근에 우여곡절 속에 미중 간의 협상이 서명을 앞두고 있고, 비록 에이펙이라는 회담이 취소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어저께 새벽 사이에 이렇게 말했죠. 했거든요. 어떻게든 서명 변화 없다. 기간 내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협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다, 곧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최근에 끝난 4중전회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도 강력한 리더십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6%까지 내려온 GDP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요, 내년 4월 15일 날 있는 21대 총선을 그렇죠.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표 단속을 들어가야 된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여야 안 가리고 고교생에 대한 무상 교육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사실 평소 같았으면 여야가 갈려가지고 한다 못한다 그럴 얘기였는데,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남은 아마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 쪽에는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맞닿아서 경쟁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2100선 돌파에는 트럼프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네, 네, 물론이죠. 그렇죠. 네. 칠레에서 APEC 50원, 지하철 50원 때문에 벌어진 네. 그래서 이런 큰 국제 행사, 국제 대회를 취소를 해서 굉장히 또 불안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재빠르게 또 트럼프가 그리고 시진핑이 네. 우리는 변함없이 할 것이다. 네. 제2의 장소를 물색 중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좀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2100선 그러면은 늘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11월, 12월 우리 시장 괜찮은 모습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늘 항상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한 9월 달부터 쭉 말씀하셨습니다. 네. 추석 이후의 시장. 네. 지금 여태까지는 운이 좋게. 운이 좋은 건가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조금 실력으로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운이 좋게라고 포장을 일단 먼저 네. 하고요. 운이 좋게. 예. 운이 좋게 추석 이후에 좀 빠졌다가 네. 11월부터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실력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네. 11월, 12월에 정말 우리 시장이 좋게 간다면 네.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실력이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네. 트럼프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선을 위한 모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1월 달, 2월 달 내에 공화당 후보가 일단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미중 간의 협상도 그렇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함으로써 경기 확장과 주가 지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틀림없이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남은 11월 오늘 첫날 출발했습니다만 미국의 훈풍이 여러 나라로 같이 좀 퍼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1월 달 오늘 첫날을 보고서 제가 드는 생각을 네. 한번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난 한 6월 달 이후에 네. 그달의 첫 거래일이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한 달이 좌우된다. 매달 첫 거래일. 맞습니다. 네. 그 중간에 있는 표 수치가 바로 6월과 7월, 11월까지의 첫날의 코스피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6월 달 1.2% 정도 오른 달의 월 변동을 보면 코스피가 결국 4%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7월, 8월에는 첫날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달에 빠졌어요. 신기하네요. 그러고서 네. 9월 달, 10월 달 그 어렵던 달에서 또 반등이 나오는 첫날 움직임 이후에 월 변동도 어떻게 됐든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양봉 형태로 끝났고요. 오늘 첫날 어땠습니까? 아침에 조금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끝판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면서 11월 첫날이 0.8% 정도 오르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기 물음표에 나오는 11월 달 월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시죠? 6% 정도 예상합니다. 그냥 막 던져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첫 거래일에 따라서 월 변동이 비슷하게 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좀 희한하게 발견을 한 건데 네네. 이런 패턴과 추세라든가 이런 모양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조금 비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흥미롭게 볼 만한 그래도 11월을 그런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색다른 시선, 네. 색다른 관점, 그렇죠. 색다른 눈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문자샵 파라나파라나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올려주십시오. 또 저희가 방송 내내 중간중간에 괜찮은 질문이다, 혹은 괜찮은 이야기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김다현 캐스터가 사전 5기 코스피 2100선 돌파, 고 스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고의 의견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근거를 제 논리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12월 말뿐만 아니라 내년도 봄 정도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편안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전 그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몇 번 말씀드린 그 용어가 있어요.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데 저성장의 시대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해당되는 주가 지수나 해당되는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나름대로 저렴하구나 저평가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나라가 성장을 안 하느냐, 저성장이 늪에서 언제 탈출하느냐 이거에 몰입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성장의 시대인데 여기에서 더 뛰어난 실적과 성장성을 구비하고 있는 섹터와 이슈들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올인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행히도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데 오늘 지수 출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첫날에 대한 의미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너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1차 합의라는 게 이렇게 좀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합의의 60% 가량 정도의 어떤 합의 내용이 1차 합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합의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좀 놀랐는데 1차 합의 이후에 2차 합의, 3차 합의가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합니다. 양국에서. 우리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원래는 그게 사실 이렇게 무루 두부를 그러니까 할로 두부를 썰듯이 이만큼이 60%야 이렇게 하기는 산술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구분을 해서 이번에 1차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다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되고 생각보다 1차 합의에서
시장이 원하고 투자자가 원하고 뭐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거의 들어줄 수 있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합의 서명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장소를 못 구해서 뭐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다행히 트럼프의 의지가 적어도 이달 내 가능하면 에이펙 회담과 거의 비슷한 날짜로 해가지고 서명을 마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밤새 하여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서명이 되고 나면 큰 산을 넘었다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것들은 아마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 해가지고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나눠가지고 부분 합의가 합쳐져서 완벽한 합의는 제 생각에 한 여름쯤, 초여름쯤에 아마 매듭이 젖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때쯤이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런 쪽은 충분히 올라가서 거의 뭐 단기 고점에 가까울 정도의 흐름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에이펙 일단 칠레에서 취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되게 크고요. 또 각국의 정상들이 거기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나라도 네, 거기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베와의 만남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원래는 이번에 친서를 보냈습니다만 11월 달엔 정상회담 안 하겠다 그랬는데 네. 에이펙에서 어떻게든 조율을 하게 돼서 뭐 간단하게라도 뭐 말할 수 있는 찬스는 좀 있었으나 그런 것들이 좀 무산된 거는 다 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지수가 오르면 기분은 좋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수는 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 내는 건 사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대응, 지수가 오를 때 네. 지수가 오르는 그것을 활용한 어떤 대응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수가 오를 때 가장 많은 라이언 투자가님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내가 이유는 뭔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뭘 사가지고 제대로 낸 수익을 올리시고 매매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대중의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은 내가 샀는데 그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안해하시거든요. 적당히만 오르면 끊고서 나와야겠다.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시장과 종목과 흐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어떤 변동성이 생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 것들 이겨내시려면 뭐 너무 속보이는 말 같습니다만 우리 한경 TV를 열심히 보셔가지고 속보이네요. 시장과 업종과 종목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쪽에 꽂히게 되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없으면 혼자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장 특히나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대로 한 4달, 5달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이거 오히려 조언을 받아가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혼자서 하시면 그동안 누적됐던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장에서 큰 소득을 못 보시고 주변주를 계속 찾으시는, 이게 주도주 중심의 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셔도 그쪽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르는 장에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항상 오를 때 저 잘 올라가는 거 이외에 3등주, 4등주 찾아가지고 안 오른 거 뭐 없나 찾아보시다가 시간이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우를 조금 피하시면 이번 상승장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4, 5개월 정도 긴 호흡으로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나요? 네. 네. 하나는 뭐 굉장히 쉬움은 쉽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 글쎄요, 우리 코스피 2,100선 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시는 숫자에 대한 의미도 좀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 예. 두 번째 질문은 4, 5개월 동안 우리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예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예. 일단 지수 전망에 대해서 네. 연초에 조금 희망을 가지다가 2천선을 미끄러지고 그 여름 시장을 보내시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목표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명확한 목표치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위치에서 내년도 봄까지 한 20% 정도 지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00을 찍은 상황에서 20%를 합산하게 되면 2,500선 정도의 목표치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왜 2,500이냐고 물어보시면 네.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느낌.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차피 양분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해서 IT와 BT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IT가 안 가면 사실 그런 쪽으로 지수 상승을 뭐 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뭐 지난 시간에 다룬 대로 캠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 뛰어넘고서라도 뭐 개인적인 매수세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에 해당이 없으니까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전되고 또 관련되는 뭐 바이오 주식들의 지금 이번에 성과들이 좀 재확인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의 지수들 특히나 바이오나 뭐 테크놀로지 쪽으로 중심이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책주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3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차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특수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SOC 관련된 그런 쪽에도 일부 매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여기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올려주십시오. 종엽이 형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돌발 악재가 너무 무섭다. 근데 돌발 악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북한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명한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좋은 시장의 돌발 악재 대처법 딱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 악재는 대처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전날 솔직히 어떤 식으로 줄이지 않는 한 악재로서의 영향이 미칠 때 그런 게 없는데 다행히 지금 시장은 약간 그 시간을 주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호재나 악재가 반영되는데 하루 정도의 기간 텀을 주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시선으로 바라본 색다른 눈 이슈 토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